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아르테 출판사에서 펴낸 오에니 시아키라 지음 민경욱 옮김의 마음 청소입니다. 인생을 가뿐하게 만드는 마음 청소. 마이너스 감정으로 가득 찼다면 매일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 무리하지 않고 나답게 살고 싶다. 스트레스 없이 살고 싶다. 이렇게 바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안고 마음속에 마이너스 감정을 안은 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이너스 감정이란 슬프다, 초조하다, 괴롭다, 싫다, 무섭다, 고통스럽다, 피곤하다, 귀찮다, 지루하다, 억울하다, 난 안 된다 같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즉,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지는 감정을 말합니다. 일에 보람이 없어서 회사 가는 게 고통이야. 헤어진 연인을 잊을 수가 없어서 때때로 너무 슬퍼. 주위 사람들에게 맞추기만 하느라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내가 싫다. 매일 웃으며 살자고 마음먹어도 어느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저절로 마이너스 감정이 쌓입니다. 왠지 행복한 마음이 들지 않아. 아무래도 나답게 살고 있다는 기분이 안 들어. 스트레스가 줄지 않아 라고 느끼게 되죠. 그런 경우 일단 기운을 내보려고 하거나 죽으라고 앞만 보고 달리기보다 마음속을 한번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이 어지럽혀지면 누구나 치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내다 버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어질러진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후련하고 방도 깨끗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을 청소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꺼림직함을 개선하는 관계 청소,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착각. 세상에는 사람과 접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삐걱거려 괴롭다. 최근 친구와의 관계가 안 좋다. 내가 새로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다. 고민 내용은 이처럼 사람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고통스러워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바라지만 실제로는 좀처럼 잘 안 되어 심란한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어떤 사람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늘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인기가 있는 사람도 또 소통 능력이 좋은 사람도 모든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닙니다. 10인 10색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각자 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궁합이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인기 있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누구에게나 좋은 얼굴을 해서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통 능력이 좋은 사람이 너무 나댄다며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이 좋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한다.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주위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돼 정도의 마음을 가지는 편이 편안한 기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마음의 청소를 진행하는 데 열쇠가 됩니다. 켜켜이 쌓인 걱정을 털어내는 스트레스 청소. 분노의 감정 다스리기. 마이너스 감정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분노만큼 제어하기 까다로운 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효과적인 것은 이것은 내 도량을 넓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자신과 도량 차이가 큰 사람을 진심으로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즉, 공격하는 사람은 나를 같은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경쟁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화를 내고 반론하면 공격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반론하거나 토론은 그만두세요. 나는 당신이 한 말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게 좋습니다. 저런 말을 들었다, 이런 말을 들었다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분노의 감정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듣더라도 다 받아들이지 말고 또 어린애가 뭐라고 하는구나 정도의 마음으로 접하세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화나지 않는다라고 정하는 겁니다. 또 분노는 처음 몇 초만 참으면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느끼는 순간에 천천히 1, 2, 3 하고 몇 초를 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 인간관계의 충돌과 마음속의 마이너스 감정을 늘립니다. 그러므로 화를 내지 않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있다면 고대 중국의 사상가인 공자의 말에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으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가 아픕니다. 그런데 치과의 의사에게 가서 아픈 치료를 받는 건 싫어 라고 생각해 치통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증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를 뽑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편 이가 아픈 걸 내버려 두면 나중에 큰일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해 치과를 찾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럴 경우 치료 때문에 당장엔 조금 아프긴 하겠지만 나중에는 내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치통이 생기다니 하며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통증이 없어지면 치과에 가는 것은 우울한 일이었지만 나아서 잘됐다며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즉,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해결하려고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싫어, 귀찮아라고 생각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태가 점점 악화되어 마음속에 마이너스 감정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해결하자라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면 마이너스 감정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해결 속도도 빨라집니다. 일상생활에는 다소의 말썽과 사건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은 어렵지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재빨리 해결하고 노력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빨리 해결할수록 마이너스 에너지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한 긍정으로 가는 좌절 청소. 불운과 마주쳤을 때 마음을 청소하려고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 즐거움, 기쁨이라는 플러스 감정을 되도록 많이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의 청소를 한다고 해도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슬프게 만드는 사건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정말 싫어졌다, 운이 없구나 하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다시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감정이 생길 사건에 대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만엔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다행히 파출소에 누가 맡겨 지갑을 찾기는 했지만 돈은 없는 상태라고 칩시다. 이럴 때 최악이다, 돈은 이제 찾을 수 없겠지라고 낙심하고 있으면 중요한 지갑을 잃어버리다니 내가 바보지라고 의식이 점점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는 의식을 플러스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은 없어졌지만 카드들은 그대로 있고 지갑도 돌아왔으니 안심이다. 지갑을 파출소에 가져다 준 친절한 사람이 있다니 세상은 아직 살만하네. 이처럼 안 좋은 일도 다행이다라는 쪽으로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낙천적인 발상이라고 합니다. 낙천적인 발상을 익히면 마음속을 항상 깨끗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일상 청소. 필요 없는 물건이 늘어났다면 마음의 청소를 추진하는 데는 필요 없는 물건의 처분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무엇을 해도 기분이 하나도 시원해지지 않았던 사람이 방 청소를 하고 나서 놀라울 정도로 기분이 좋아졌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물건을 이미 처분하고 방도 그다지 어지럽지 않은데 왠지 초조한 기분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옷장 안이나 책장에 처박아둔 것들을 다시 정리해 사용하지 않는 것, 읽지 않는 것들을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옷장이라면 안에 있는 것을 일단 전부 꺼내 하나씩 들어보고 필요한지, 이제 필요하지 않은지 결정합니다. 책장이라면 책을 모두 꺼내 또 읽고 싶은지, 이제 읽지 않을지를 선택합니다. 망설여질 때는 손에 들었을 때 바로 필요한지 아닌지를 감각적으로 판단합니다. 혹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3년 이상 보지 않은 책이라면 그것은 이미 자기 곁을 떠나 여행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처분하거나 재활용품 가게에 내놓거나 원하는 사람에게 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른 사람에게 줄 때는 원하는 상대에게만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을 살 때 아무리 고가였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처분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옷장이나 책장의 내용물이 줄면 마음도 그만큼 시원해집니다. 가만히 생각에 집중하고 싶다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잘 모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나 불만을 들을 기회는 많아도 자기의 마음에 관해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자신을 알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신중하게 하는 것은 역시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혼자 있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과 대면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이라도 좋으니 혼자 지내는 시간을 확보하기를 권합니다. 그 시간만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전원을 끄고 모든 정보를 차단합니다. 한 여성은 자기 전에 30분 동안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 침대 안에서 자신의 마음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아침 후련한 마음으로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 시간에 중요한 연락이 오면 어쩌지 하며 걱정했는데 특별히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조용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장래의 꿈에 대해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매일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진정한 마음 청소는 타인을 기쁘게 만드는 삶.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된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상대에게 뭔가를 해줄 때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게 매일을 사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도쿄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도모코 씨에게는 늘 건강을 걱정해주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 몸이 약해 학교를 자주 쉬었던 도모코 씨가 도쿄에서 혼자 사는 것을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상경할 때는 무리하지 마라, 언제든 돌아와라 라고 말하며 배웅해 주셨습니다. 지금 도코모 씨는 도쿄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매일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어머니에게 전화로 전하면 늘 진심으로 기뻐하며 도모코가 건강해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기뻐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건강한 얼굴을 보여주면 도모코의 건강한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쁘구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는 도모코 씨가 뭔가를 사주거나 도와주거나 하는 일은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도모코 씨가 도쿄에서 건강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건강하게 매일을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사람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을 위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래된 습관도 21일 동안만 힘을 내서 계속하면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21일 마음청소 프로젝트를 위한 제1단계 마음의 쓰레기양 체크리스트. 자신도 사소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초조해지고 만다. 살짝 싫은 일이 생겨도 금방 낙담한다. 힘들었던 과거를 좀처럼 잊을 수 없다. 매사를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만다.
바빠서 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신감이 없다고 느낀다. 일상생활에서 긴장하는 순간이 많다. 불평이나 다른 사람의 험담을 자꾸 하게 된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즐겁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5개 이상 체크했다면 마음에 쓰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책을 곁에 두고 수시로 쓰레기를 비우세요.